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오전 8시 인사이트 TV의 두 번째 방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이트 TV의 김형국입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수석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란의 휴전 그리고 호르무즈 개방에 합의했다고 오늘 아침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또한 무역과 경제 교류에도 긍정적인 논의를 가졌고 오는 9월 24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전한 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당시 방문 이후 9년 만에 방문한 것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경제 거물들이 미국 강요와 함께 방문한 만큼 미국과 중국은 경제 그리고 무역 영역에서 상당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적극적으로 이란을 설득하리라고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인사이트 뉴스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본 장면은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실시한 모두 연설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 트랩에 이걸 뛰어넘고 균형 잡힌 대국 양국 관계로 새로운 파라다임에 진입하자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는 미국이 들여다보지 말아야 하는 중국의 국내 영역이라고 레드라인을 강조합니다. 중국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 같은 신흥무역국으로 부상 중인데 기존 강대국인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부상으로 패권지를 빼앗길까를 두려움으로 펠로폰네소스 반도 지금의 그리스조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2000년 전의 그리스 역사 정치학자 투키디데스가 분석한 역사적 사례이지요. 또 이것을 투키디데스에 이어서 이 분석을 원용하여 현대 20세기까지 전쟁을 두려움, 상대 국가의 부상에 적용한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교수 그레엄 알리슨이 투키디데스의 트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정치학에서는 유명한 정치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투키디데스 트랩. 이건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부상과 전쟁 그리고 쇠멸을 이야기한 대역사서입니다. 우리 같으면 중국의 삼국 사기나 아니면 많이 읽히는 삼국지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시진핑이 이렇게 인정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시진핑 본인이 역사 정치학에 정통하다는 제수추어로도 보입니다. 쟁점은 중국이 신흥부사국 아테네라는 시진핑 주석의 인식입니다. 여러분, 과연 중국이 2000여 년 전 아테네일까요? 그러면 미국이 스파르타일까요? 중국이 신흥국가 아테네이고 미국이 스파르타라는 비유는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 아테네는 우리가 흔히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잘 아는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많은 정치학과, 인문학,
천문학까지 책을 남겼었던 부입니다. 그분들이 살았던 당시는 도시국가, 민주도시국가였답니다. 우리가 그리스 여행을 가려면 당연히 가보는 곳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앞 광장, 아고라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정치와 전쟁의 개입 여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탄핵을 논했습니다. 한편 스파르타는 엄격한 통제와 규율, 소수 권력층에 의한 전제적인 군령 국가로서 현재의 중국은 디지털 검열이 엄청 심한 스파르타 국가의 형태와 훨씬 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아테네로 비유한 것은 중국의 정치체제 본질보다는 성장 속도라는 프레임을 빌려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테네는 개방적이고 상업 중심적이며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자유로운 기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국가지요. 디지털 검열이 심합니다. 이 비유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미국이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할 때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레드라인을 칩니다. 이는 일당 체제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인 방어이죠. 이렇게 저는 가짜 아테네와 진짜 민주주의, 그리고 대만과 중국은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의 가치 영역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치의 우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 의회, 양원제 의회, 그리고 사법부 상권 분립이 명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미국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55년 전 당시 닉슨 대통령이 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를 동원하여 탁구 핑퐁 외교로 중국과 게임을 하고, 헨리 키신저는 지금의 호르무즈 해협의 협상이 되고 있는 파키스탄을 거쳐 당시 중국의 수상 넘버2 주얼레를 만났고, 이후 닉슨 대통령은 모택동 초대 중국 주상을 만나 중국과 개혁 개방의 물꼬를 트고, 다른 한편 미국의 골칫거리인 베트남 전쟁을 종식하는 협상을 파리에서 당시에도 키신저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소련 봉쇄 정책을 수립하고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개방하도록 하고, 또한 덩샤핑이 등장했을 때는 중국의 개혁 개방을 도와서 덩샤핑이가 한 요구, 무엇보다도 10,000명 이상의 유학생을 미국이 좀 받아달라. 그렇게 해서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1980년 초반에 수많은 중국어 유학생들이 미국의 유수한 대학으로 와서 공학과 이학을 공부하고, 그 두뇌들이 지금 중국의 정보통신의 그리고 많은 산업 철강의 문제를 일으켰답니다. 이렇게 미국이 기여한 바가 있지요. 이러한 닉슨을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이후 로널드 리건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아주 훌륭하다, It's great,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비유에는 상당히 실리를, 그분이 하시는 대로 거래적 실리를 갖추기 위한 모션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강점은 어느 경쟁국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한 경제국가와 달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의
소통, 그리고 우리의 민주적 절차, 이것이 미국의 전범이죠. 영국의 의회민주주의와 함께. 이러한 가치의 불균형은 한반도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작으로 건국된 역사, 물론 4.19도 있었고 이후 5.16으로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으로 해서 18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까지 출시하는 세계제 2차 대전 이후 6.25 전쟁까지 겪던 후발 후진국으로서 이제는 중진 선진국으로 들어선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와 체제와 북한의 세습 체제와는 이러한 가치의 문제에서 서로 대비됩니다. 오늘 이상으로 제 두 번째 인사이트 TV를 전해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이게 유튜브 방송인지라 제가 부탁 말씀은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참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 뒷면에 준비한 것이